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9번째 페이지. 경칩에 깨어난 개구리도, 나무의 딱따구리도, 논밭의 쇳덩구리도, 그리고 저 같은 화학 멍텅구리도 모두가 사랑하는 시간, 원소 포노타임인 주기율표.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지식입니다. 한숨소리를 잠깐 들은 것 아니 같은데요. 뭐 경기도 예. 구리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문득 야. 딱딱 우리 개구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스치고 지나서 아재들은 그거 못 참죠. 약간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자, 주기율표 원소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이 원소 포노타임인 주기율표인데요. 29번째 원소를 어느덧 만나보게 됐습니다. 오늘의 원소 어떤 원소인가요? 네, 오늘의 원소 구리입니다. 구리? 네, 구리. 구리. 이 알파벳 영문 알파벳으로 CU라는 이제 원소 기호로 표기를 하고요. 라틴어로 영어로는 이제 카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틴어로 구리를 쿠프룸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앞 두 글자를 따와서 이제 CU 알파벳처럼 표기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주기율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모든 원소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훑어보고 있으면 종종 그러시나요? 저는 진짜 저는 예. 주기율표 앱을 아예 스마트폰에 깔아놨어요. 그래요? 가끔 뭐 이제 이렇게 뭐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네. 이렇게 뭐 아무 할 일 없이 심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표멍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괜히 이렇게 주기율표를 한번 봅니다. 이 원소는 뭐였더라 이러면서 한번 보는데 예. 구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 전체를 보고 있을 때 구리를 보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 구리는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유일하게 원소 이름이 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원소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산소, 이건 뭐 한자어잖아요. 수소, 예. 한자어잖아요. 예. 헬리움 이런 거 영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철 다 한자잖아요, 그죠? 구리 한자. 구리만이 유일하게 순 우리말입니다. 몰랐어요. 예, 일설로 납도 순 우리말이 아니냐라는 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납이라는 거는 땜납이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를 거의 의식을 전혀 못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순 우리말에 거의 가까워졌을 뿐이지 와. 납은 그래도 한자어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예. 구리가 유일하게 원소 중에는 순 우리말 원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거 뭐 차차 살펴보겠지만은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왜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금속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석기 시대가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 하다가 철기 시대로 오는데 네. 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청동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문명이 시작되면서 사용하던 금속이 구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청동기 시대가 뭐 나름대로 아름답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오래된 금속이니까 네. 이름에도 순 우리말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기율표 멍을 하다 보면 네네.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주기율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주기율표에서 뭐 이거 하나는 일단 알아두면 주기율표에 대해서 뭔가 아는 척 잘난 척을 할 수 있다라는 비슷한 걸로 속성끼리는 세로줄로 같아요. 어떻게 이 이거 마음을 알아야죠. 읽었죠? 어떻게 그 몇 번 마음을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읽었죠? 우리 주기율표를 보면 네. 구리하고 세로줄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구리 밑에 뭐가 있습니까? 47번 AG. AG가 뭘까요? 저기 뭐죠? 은입니다. 은. 은이구나. 그 밑에 뭘까요? AU. 뭘까요? 금입니까? 금입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순서로 한 줄에 있는데 메달처럼. 주기율표에서 차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대체로 가벼운 순서에서 무거운 순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무거운 금이 제일 밑에 있고 예. 그 위에 은이 있고 그 위에 구리가 있고 세 가지가 성질이 비슷한데 우리가 철편하면서 말씀드렸죠. 원소라는 게 애초에 생겨날 때 원래 우주에 처음 시작될 때부터 원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우주에는 수소가 있었는데 헬륨 좀 있었고 근데 별이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별이 빛을 내면서 수소가 뭉치고 오그라들고 서로 이렇게 떡지면서 달라붙으면서 수소가 뭐 헬륨이 되고 헬륨이 딴 걸로 변하고 또 변하고 그러다가 철까지는 쉽게 생긴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일 가벼운 수소가 붙으면서 다른 원소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무거운 걸수록 생기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금이 제일 희귀합니다. 제일 무거운, 제일 주기표 뒤쪽에 나온 금이 제일 희귀하고 네. 은이 좀 덜 희귀하고 동이 그나마 좀 제일 흔하고 그리고 금, 은, 동의 관계는
성질은 비슷하고 그래서 메달을 만들기 좋고 아. 이게 주기율표만 딱 봐도 이제 이게 보이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생각까지 굳이 하기 쉽지 않은데 주기율표 앱을 설치를 해놓고 할 일 없을 때마다 주기율표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보통 이제 떠오르게 된다. 버스에서 뭐 자식 사진이나 이런 거 네. 보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율표를 자식 그렇게. 같거든요. 원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구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 지난 시간 니켈도 이제 동전 만들 때 많이 사용됐던 네네. 원소지만 돈이랑 좀 연관이 있는 원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전이라는 말에서 전이 이제 돈이라는 뜻이고 동이란 말이 이제 구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동전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한국어에서는 동전이라고 하면 그게 구리로 만든 돈이다라는 그러네. 뜻으로 그럼 거의 그대로 그냥 굳어져 있죠. 네. 저 예전에 우리가 벌써 어느새 예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알루미늄 편인가 하면서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10원짜리 동전이나 5원짜리 동전 이런 거는 알루미늄 비율이 오히려 구리 비율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동전이라고 하는 것보다 알루미늄 전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말이다. 이런 예. 말씀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10원짜리 떨어져 있는데 야, 저 동전 주워라. 동전이 아니라 알루미늄 전 주우라고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저선 뭐 이렇게 도태되죠. 이상한 예. 말 너무 과도해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예, 그 정도로 구리로 안 만들어도 하여튼 뭐 비슷하면 동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 사람 입에는 돈 하면 구리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제 돈에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던 그런 금속이 구리이고요. 뭐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동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뭐 상평통보라든가 그런 엽전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구리가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재료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사용할 만한 용도가 많이 있는 금속이어야지만 과거에 유통할 때 사람들이 돈 가치가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국가의 신용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지폐를 사람들이 나눠줘도 돈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받아가지만 네네. 옛날에 실제로 조선 초기에 하륜 이런 사람들이 네. 지폐를 돈으로 사용하자라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조선 태종 시대, 세종 시대 이럴 때.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줬죠. 또 종이 쪼가리 주면서 야 돈이다 이렇게 하면 그 뭐야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코 풀고. 속임수 아니에요. 코인 아니야? 막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옛날 그때 코인이라는 게 없었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그때는 오히려 동전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네. 잘 안 믿어줬을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구리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뭔 옛날에 청동기 시대 때부터 칼도 만들고 장신구도 만들고 거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용도로 다 쓰던 거니까 네. 이건 가치 있는 재료다라고 누구나 다 인식을 할 만한 재료였죠. 우리 철편할 때 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부에서는 예로부터 철을 돈으로 화폐처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철은 금속 중에서 제일 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흔한 만큼 이제 가치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데 네. 대신 이제 이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 너무 흔하니까 등치가 크잖아요. 그죠? 무겁고. 그래서 무슨 뭐 과자 하나 사 먹으려고 뭐 한 1,000원짜리 정도 철로 지불을 하려면 뭐 이만한 쇳덩어리만 갖다 줘야 되고 하니까 야 군국질하게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뭐 가방이 책보다 훨씬 더 무겁게 와, 강제 다이어트. 철덩어리 지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예. 이게 쓰기가 나쁘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금이 이제 훨씬 가치가 높죠, 그죠? 그렇죠. 금이 가치가 높으니까 금은 고액을 거래하기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 사게 뭐 한 5억 원 정도 줘라라고 하면 뭐 금덩이로 하면 몇 개 이렇게 금괴 몇 개 던져주면 5억 원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집값이 되니까 그렇죠. 고액을 거래하기에는 금같이 값비싼 게 편한데 네. 소액을 금으로 거래를 하려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금으로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조그만한 쌀알만한 이런 금을 이게 10,000원치입니다라면서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받는 입장에서 이거 흘리면 어떡해요? 일단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땅바닥에 흘리면 어떡해요? 금 10,000원인데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도 안 좋고 예. 그래서 금은 또 너무 그렇게 비싸서 너무 조그만해지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거래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 게 하필 딱 이 구리였던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엽전, 상평통보, 구리를 주제로 많이 만들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전이라는 말도 이제 입에 달라붙을 정도가 되었고 저희 에디터는 동글에서 동전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동이었습니다. 네, 구리. 근데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은 사실 좀 많이 퍼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니, 돈을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돈이라고 할까? 이거 사실은 좀 안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게 한자어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돈이라는 게 뭐 돼지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게. 시중에 돌아서 돈.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돈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동그랗게 돌고 도는 돈이라는 뜻에서 돈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의견인데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네. 원래 동전에서 그 동이라고 하던 말이 변해가지고 뭐 돈 좀 줘, 동전 좀 줘라고 하다가 앞에 동이란 말만 잘라서 네. 돈 좀 줘 하다가 돈 좀 줘,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럴싸해요. 그것도 나름대로 좀 그 믿음직한 게 베트남에서는 화폐 단위가 동이거든요. 동이죠. 네, 동이거든요. 그치. 네, 그리고 그게 그 구리 동이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도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돈을 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면에서 돈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 설도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동이 구리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약간 돈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금속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청동기 유적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강원도 정선 지역이 의외로 유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정선에 가면 아우라지 유적이라고 있는데요. 남한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가 거의 뭐 제일 오래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좀 상징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만한 유적이 있습니다. 예. 청동기 시대 이제 문명의 상징과 같은 처음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나라를 만들고 살고 문자를 만들고 살고 문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면 이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세계 대부분의 문명이 청동기 시대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문화, 문명이 처음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정선, 강원도, 아우라지 이쪽에 와서 좀 살았던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짐작을 뭐 어디까지나 짐작이죠. 뭐 기록이 남아 있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뭐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나 이런 데처럼 기록이 풍부하게 있고 하면 정말로 상세한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청동으로 만든 뭐 유물이 좀 발견된 정도니까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짐작 정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아우라지에서 나온 이 청동기 유물 같은 경우에 지금으로부터 한 3,300년 전 물건이 아니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한 지역에서는 거의 제일 오래된 곳이고 지금은 뭐 도시의 문화가 발달된 곳이라고 할 때 강원도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 뭐 이런 대도시를 떠올리지. 근데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뭐 문화라든 게 사실은 있는 어쩌면 남한 지역에서 유일한 곳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우라지 남한 지역에서는 북한 지역에서는 뭐 좀 딴 사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청동으로 만든 유물이다라고 하면 이제 흔히 뭐 청동으로 된 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청동으로 된 뭐 칼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돈,검 아니면 갑옷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우라지 유적에서 만들어진 이 청동 유물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좀 묘한 게 딱 보면 일단 칼처럼은 안 생겼습니다. 뭐 동검 이런 청동검 저건가요? 유튜브에 띄어드린 저건가요? 아우라지에서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약간 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손가락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이상한 청동으로 만든 길쭉한 조각 같은 게 막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알 같아요. 근데 3,300년에 총알이 있었을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죠? 그렇죠. 총알 같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신기한 게 총알 껍데기도 사실은 너무 오묘한데 총알 껍데기도 사실은 주재료가 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3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간 사람이 남긴 총알의 껍데기다라고 하면 완전 SF 소설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와칸다였나?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도대체 저 청동으로 만든 저 이상한 총알 껍데기처럼 탄피처럼 생긴 게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저게 어떤 무기라 가지고 3,300년 전에 한반도 남부에 처음으로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생기고 도시가 생길 때는 그 도시의 실력자가 멋진 청동검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칼싸움 제일 잘한다라고 해서 어떤 도시의 지배자가 됐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서 처음으로 문화가 생겼느냐 뭐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좀 무기가치는 또 안 생겼고 탄피일 리는 없으니까 일단 짱돌처럼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 뭐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저것의 용도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네? 저거를 엮어서 목걸이 같은 걸 만들지 않았겠느냐. 엮어서 네, 아니면 뭐 팔찌나 발찌 같은 걸 만들지 않았겠느냐. 말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좀 색이 바랬지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반짝반짝하니 그쵸. 금속으로 만든 게 것처럼 반짝반짝. 지금은 뭐 금속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은목걸이 비슷한 그런 거 어째 뭐 이렇게 걸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예. 뭐냐 이게 좀 무서워 보이게 네네. 그런 쇠줄 같은 거 목에 왜 걸고 다니냐. 괜히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옛날에 3,300년 전 사람들 석기시대 사람들이 그걸 금속으로 반짝거리는 거를 장신구로 다니고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재료이길래 저렇게 반짝반짝 빛이 날까. 엄청 튼튼하고 막 가끔가다 막 이렇게 막 끌고 보이고 뭐 이런 것도 했겠죠. 야, 이거 돌에 끌면 돌도 깎인다 뭐 이러면서 막 했겠죠. 뭐 어떻게 저렇게 강한 재료로.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야. 야, 구찌 대신 구리. 그런 시대의 어떤 예. 그런 문명인의 상징으로 활용되던 어떤 지배자가 사용하던 야. 그런 장신구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남한 지역의 정선의 아우라지에 시작된 청동기 문명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어찌 보면 뭐 무력, 칼, 청동검 이런 게 아니고 예. 오히려 패션이다. 패션의 힘으로 문화가 시작된 곳이 정선이다. 남한이다, 정선이다, 아우라지다. 뭐 이렇게 갖다 붙여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하고 났는데 좀 더 파보니까 옆에서 뭐 칼이 뭐 수백자로 발견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이 정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 구리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네네. 너무 신기하고 제가 재밌게 본 거라 가지고 살짝 그냥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좋습니다. 아우라지 유적이 이게 정선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유명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이 많은 유적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좀 뜬금없기도 하잖아요. 한반도 중심부에 얼핏 보면 교통도 그렇게 편리해 보이지 않는 곳인데 저기에 왜 이렇게 청동기가 막 나오나. 뭐 저기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예. 어떤 사람이 저기에서 뭘 시작했길래 3,300년 전에 저기가 저렇게 중심지인가 뭐 이런 게 좀 신기해 보일 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정선 아우라지 유적 근처에서 만든 좀 특이한 재미있는 흔적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돌로 쌓아놓은 이상한 건물 흔적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저거네요. 아우라지 유적. 방이 여러 개가 갈라져 있는 뭐 그런 흔적 같은 그런 건데 제 방이야. 왜냐하면 돌담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해놨는데 예. 네모 칸을 질러가지고 네. 방이 여러 개 있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방의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51개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51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무슨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요즘으로 보면 요즘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예. 딱 보면 아파트 아니면 연립 빌라처럼 생겼습니다. 딱 저거 3천 몇백 년 전. 지금 한국인의 눈으로 현대인 한국인으로 보면 예. 아니 3,300년 전에도 뭔가 아파트는 규제가 있어서 연립을 지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거든요. 예. 근데 그랬을 리는 또 없을 것 같잖아요. 저게 도대체 저런 게 도대체 왜 있었나? 그것도 역사의 수수께끼이기도 하고요. 예. 그 청동기 유물 같은 경우에는 3,300년 연대가 좀 확인이 어느 정도 된 것인데 저 이 돌방 모양의 저 이상한 유적 저거는 연대가 또 그거하고 정확히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유일 수도 있고. 훨씬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저게 도대체 뭔가 저런 게 저게 왜 있나? 우리나라 고고하게 이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야, 정선 되게 엄청 미스터리한 지역이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뭐 그 밖에도 구리가 우리 일상에서 뭐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쓰였고 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구리를 과거로부터 이렇게 청동기 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금속으로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일단 가공이 쉬워서이지요. 철은 저희가 굉장히 열렬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거를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 쉽지 않다. 네, 수치나 석탄이나 혹은 미래에는 수소로 수소는 환원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굉장히 높은 온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리는 그런 작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온도도 철보다 훨씬 덜 올려도 구리는 좀 쉽게 녹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녹아 나오면 철보다 구리가 훨씬 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좀 두들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가지고 가공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만들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공하기가 편해가지고 처음으로 사용된 그런 도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공 기술이 좀 부족했을 때는 좀 이렇게 세밀한 모양으로 아름답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흔히 구리를 이용을 해서 많이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한국에만 특별하게 있는 좀 기이한 유물로는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청동 거울. 그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뭐 청동 거울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요. 한국식 청동 거울 같은 경우에는 청동 거울의 뒷면에 아주 세밀하게 직선을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이상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새겨놓은 이런 거울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상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좀 끝날 무렵쯤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에서
500년 전 사이에 그런 데서 나오는 유물인데 네. 보통 박물관에 가면 이제 청동 거울이 전시돼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이제 이런 데 가면 있는데 청동 거울이 전시되어 있는 뭐 그런 걸 보시면 이제 그 무늬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딱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거울이야? 이걸로 어떻게 얼굴을 비춰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거울 면이 아니라 거울 뒷면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면은 옛날 사람들도 보던 예. 게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 뒤에 맨질맨질한 부분으로 옛날 사람도 비춰봤어요. 모를 수 있어. 네, 근데 박물관에 그 부분을 갖다 놓으면 그 맨들맨들하게 갖다 놓으면 길 가다가 자기 얼굴밖에 안 비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물을 감상하는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뭐 캐릭터가 그려진 거울이나 이런 거 사면 거울 앞면은 그냥 거울이잖아요. 내 얼굴 그렇죠. 비춰보는 거잖아요. 예. 거울 뒷면에 무슨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아름다운 꽃무늬가 있고 장식이 돼 있잖아요. 네. 옛날에 2000년 전, 2500년 전 청동기 시대 거울도 같습니다. 장식이 돼 있고 무늬가 있는 건 거울 뒷면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항상 거울 뒷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울 뒷면인데 우리나라 거울은 이상하게 굉장히 잔잔한 무늬를 그려놓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지적을 받는 네. 청동으로 된 구리로 만든 거울이 숭실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게 국보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국보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울, 손바닥만한 거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거의 몇만 개나 되는 빗금을 아주 세밀하게 새겨가지고 정말 얼핏 보면 그게 그런 사람이 새긴 무늬로 안 보여요. 무슨 색칠을 특이하게 해본 걸로 보이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이게 빛깔이 달라 보일 정도로 엄청 세밀하게 새겼거든요. 네네. 현대에도 그 무늬를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공을 많이 들여야지 겨우겨우 새길 수 있는 건데 도대체 2500년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저걸 새겼을까? 한 10년 각 잡고 새겼나 싶을 정도로 되게 특이하고 좀 놀라운 무늬가 새겨져 있고 저거를 어떻게 왜 그리고 그게 그렇게 유행을 했으면 그 후손들에게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때부터 벼농사가 활발히 지어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사람들이 쌀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는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네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거울 사러 갔을 때 거울 뒷면 무늬 보면서 야, 잔잔한 줄무늬 있어야 멋있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런 거울을 만드는 문화가 쓱 없어져 버립니다. 왜 없어졌을까? 왜 뭐 이 거울을 만들던 어떤 그런 뭐 도시가 멸망했나? 뭘까? 여러 가지로 그런 고민거리가 많이 나오는 또 고고학적 수수께끼를 주는 그런 유물이 우리나라의 청동 거울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만 이거 청동 거울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청동 거울 중에 제일 품질이 좋은 게 그 숭실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 청동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또 수수께끼 같은 게 있는 게 이런 유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려면 그게 단유세문경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그렇게 부르는 유물인데 유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려면 그 유물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어느 정도 깊이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옆에 뭐가 묻혀 있는데 뭐하고 같이 발견됐는지 이거를 연구해야지 그 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거울 중에 최고의 명품이라고 하는 이 숭실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게 전설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뜬 소문처럼만 돌고 있습니다. 진짜 소문 중에는 이거 기사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뜬 소문 중에 진짜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이게 충청 지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라는 거는 좀 그 많이 도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논산 훈련소에서 병사들이 참호를 파는 일을 하다가 흙 파다가 갑자기 청동 거울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서 고물상 같은 사람한테 팔아 넘겼고 그게 돌아가가지고 유물 수집하는 사람들 이게 고물이 아닌데? 진짜로? 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 발견된 게 국보 이 청동 거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정체불명의 어디서 흘러나온 건지 특이하다. 수수께끼 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로 신비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이 또 구리로 만든 고대 문명의 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국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상 빨리 현대로 넘어오라고 지금 지령이 내려왔는데요. 현대에는 특히 반도체 산업의 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구리가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지 않습니까? 전선. 그래서 구리선 하면 뭐 전선하면 다 구리선이죠. 그래서 전자제품, 전기를 이용하는 거에는 구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온갖 전자제품에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구리가 항상 들어가고요. 길 가다 뭐 전기 쓰이는 게 보인다, 전선이 있다, 뭐 텔레비전 코드 꼽아봐, 뭐 코드 빼라 할 때
때 이 코드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대부분 구리다라고 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전기를 정말 제일 잘 통하는 거는 사실은 은이거든요. 은. 더 잘 통해요. 은이 구리보다 더 잘 통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은으로 만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은보다 두 번째로 잘 통하는 구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는 알루미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안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을 섬세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반도체는 엄청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밀하게 가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알루미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알루미늄이 가볍고 가공이 잘 되고 약하니까요. 네. 알루미늄 이용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전기 더 잘 통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반도체를 만들 때도 알루미늄 대신에 구리를 쓰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다들 했죠. 네. 근데 이제 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만큼 구리가 잘 가공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특히 반도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뭐 1000분의 1mm, 10,000분의 1mm 이렇게 가공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 계속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네.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 팀에서 가장 맹활약한 연구원이 누구였느냐? 네. 이거 뭐 반도체 산업, 뭐 CPU,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중에 제일 뭐 비싸다고 하는 CPU 같은 제품 만드는 회사를 이끄는 회장님으로 예. 전 세계 반도체 주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름. 대만 출신은 아니죠. 대만 출신 이민자의 자손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리사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봤다. 리사수 회장님. 미국의 반도체 회사 회장님이죠. 지금 예. 벌써 벌써 한 몇십 년째, 10여 년째 회장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리사수 이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말고요. 네. 그 이전에 한참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하던 시절에 이분이 뭐 잘했으니까 나중에 승진해가지고 반도체 회사 회장도 해라라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뭘 잘했길래 그렇게 반도체계에서 이름을 날렸느냐? 구리를 썼구나. 이 반도체 개발할 때 알루미늄 대신에 구리 쓰는 기법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와. 그 연구팀에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국 반도체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예. 지금은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반도체 업계의 회장님이 되신 거고요. 지금 약간 젠슨 황 이분한테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젠슨 황 이 선생 이분 회사가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리사수가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네네. 젠슨- 그분도 이제 대만 그렇습니다. 출신이죠. 예. 두 분이 심지어 좀 멀지만 친척이래요. 그래요? 네, 뭐 먼 친척. 9촌인가 10촌인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분이신데 이 리사수 이분이 네. 어떻게 구리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도 알루미늄만큼 가공이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기술을 개발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착된 기술은 뭐냐면 네. 구리로 이렇게 전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에 이렇게 붙여 넣는 게 정밀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워낙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구리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이렇게 새겨 가지고 파놓고 홈을 만들어. 홈을 만들어 놓고 예. 거기다 구리를 살짝 이렇게 뿌리는 방법으로 그럼 그 홈에다가 살짝 구리가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구리를 끼워 넣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그런 공정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다마신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마신 공정이라는 말은 그 다마스쿠스 중동에 있는 시리아 예로부터 수도. 유명했던 예. 도시죠. 예. 이 도시에서 예전에 공예품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금으로 만든 칼에다가 그 반대로 많이 하겠죠. 철로 만든 칼에다가 네. 금으로 내 이름을 새긴다. 곽재식 이름 같은 거 새길 때 야. 호문을 먼저 이렇게 곽재식이라고 칼에다가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 금을 살짝 뿌리면 그 글자 획대로 금이 싹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름 새기는 이런 거를 다마스쿠스에서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따라서 다마신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이거 아마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였죠. 뭐죠? 고려 시대의 도자기의 그림 모양을 새길 때 상감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자기의 그치. 그림을 먼저 홈을 새겨서 그린 다음에 네. 그 홈에다가만 다른 색깔 흙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그림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 게 고려 청자의 굉장히 재미난 특유의 기법이었다. 이 시험 문제로 맨날 나오는 거였죠. 맞아요. 미술 시험. 상감 기법. 예. 상감 기법이 이제 흡사하네. 다마스쿠스에서 그 지역에서는 다마신 공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네. 묘하게 고려청자의 이 상감 기법하고 다마신 공법이 맞아 떨어지네. 이게 뭐 한민족의 저력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가끔 재미삼아 하기도 한다. 예.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에서도 뭐 상감 기법 이런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네네. 예.
그럼 이제 마치면서 벌써 마치나요? 벌써라기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럼 구리 생산을 좀 하나요? 어떤가요? 우리나라면 구리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뭐 혹은 예를 들어서 자원이 많지 않아서. 너무 내가 요즘에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탄광에서 탄캐로라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은 하시는 분 계시지만. 석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산에서 좀 나지만 구리 광산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영업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구리 생산이 사실은 변변찮아야 되겠죠. 그런데 막상 특히 이제 순도가 높은 순수 구리, 전기동 뭐 이런 구리 우리나라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뭐 5위권 안에 한국이 막 들어와 있고 이렇게 5위?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저는 이걸 약간 과학기술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이상하죠. 우리나라에 구리 나지도 않는데 구리가 들어있는 돌이 나지도 않는데 도대체 되나? 무슨 뭐 하늘에서 구리가 떨어지나 어디에서 구리가 이렇게 많이 나길래 우리나라 구리가 세계적인 구리 대국이 되었나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그 구리가 들어있는 구리 원광 구리가 들어있는 이 광석 돌을 세계 각지에서 수입해 옵니다. 뭐 페루, 뭐 칠레, 뭐 이런 데서 막 수입해 옵니다. 아 정말요? 나오면 지구 반대편이죠.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있는 나라에서 구리 광석이 이제 싸게 나오면 배에다 돌을 싣고 오는 거예요. 페루나 칠레 이런 데서 구리 광석을 캐면 이거 구리 캐서 어떻게 하지? 여기서 구리에서 뽑아가지고 뭐 이걸로 뭐 거울이라도 만들까라고 하면 야 우리가 이거 힘들어서 이거 지지고 볶아서 구리 뽑는 것보다 저기 한국에 갖다 주면 한국 사람들 이거 훨씬 쉽게 잘 뽑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뭐 좋은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사람들은 쌀 추수를 하면 그 쌀 껍데기 벗기는 걸 다 집집마다 다 수작업을 알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막 키질하고 뭐 도리깨질하고 하면서 알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집에서 쌀 까고 있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죠. 다 정미소에 가면 정미소에서 기계식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다 덜덜덜 하면서 까주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언제 우리가 손으로 이거 여기서 구리 뽑고 앉았어. 구리 돌은 우리나라에서 캐지만 거기서 구리 뽑는 거는 한국이 잘한다. 맛집이다. 기술이 좋구나. 한국이 얼마나 먼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도 배에 실어서 보내라. 그게 이득이다. 그래도 그 나라가 잘한다. 라는 게 이게 과학기술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구리를 뽑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야 구리가 어디 있다고 구리를 뽑는 사업을 네가 하냐? 근데 지구 반대편에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남아메리카에서 구리 돌을 캐와가지고 그 뽑는 사업을 뭘 어떻게 한다고 말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거 굴비가 잡히는 데서라도 뭐 이거 굴비 절여가지고 파는 거지. 무슨 남아메리카에서 구리를 근데 과학기술적 상상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노동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할 만한 기술이 우리가 주어져 있으면 경쟁력이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이 구리 같은 거 순도가 높은 구리를 뽑아내는 데는 전기가 꽤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전기 가격이 세계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이용을 하면 과학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구리 산업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더군다나 구리가 싼 값에 우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구리를 이용해서 전기 산업, 전자 산업을 하는데도 유리해질 거기 때문에 구리가 많이 나오면 다른 산업을 하는데도 유리하다라는 이런 과학기술적인 상상력으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돌을 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구리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다시 세계 각지로 판매를 하는. 그래서 칠레나 페루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구리가 나는데 그 구리를 지구 반대편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순수 구리가 나오면 그거를 다시 지구 반대편에 사와 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뭐 구리선 까는데 이런 데 사용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 어떤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까. 구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목받을 우리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어요. 끝내기 전에 진짜 짧게 딱 하나만. 오늘도 결국 읍소를 하시는군요. 진짜 짧게 하나 짧게 던지십시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구리 아주 1000년 가까이 거의 1000년 조금 안 되는데요. 한 800년 정도 800년 운영되는 아주 오래된 구리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인가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구리 광산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어디일까요? 스웨덴이구나.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 팔룬 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구리 광산이다. 700년, 800년 동안 구리를 캐내던 곳이 스웨덴에 있다. 오늘 스웨덴 얘기가 안 나와서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그걸 채워주시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스 어폰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은 뭐 워낙 흔한 느낌이라 그 귀중함을 우리가 체감을 잘 못했던 것 같은 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실 작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